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중간 점검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지난 강의의 끝에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함수에 대한 기본을 조금 설명하고 함수를 작성하라는 예제 문제를 두 개 풀어봄으로써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함수 부분부터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와 분반 실습을 통해서 함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익혀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수 A, B, C를 인자로 받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수를 반환하는 함수 getMid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네요. 여기에서는 함수를 작성하라는 문제네요. 인자라는 말과 반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함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문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잠시 후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이 문제의 뜻을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만약에 A가 5, B가 3, C가 6이면 이 세 개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3, 5, 6인데 이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즉 두 번째로 작은 혹은 두 번째로 큰 수를 반환하는, 즉 5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면 정답입니다. 자, 먼저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함수는 제5강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우선 함수를 만드는 거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def, 이거는 정의한다는 영단어 define을 줄인 def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를 호출, 영어로는 call을 해야 됩니다. 함수가 호출되려면 그 이전에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호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함수에 대한 def 문장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선 def 뒤에 함수의 이름을 씁니다. 여기서의 이름은 func라는 함수의 이름을 적었네요. 그리고 나서 괄호를 열고 인자를 나열합니다. 어떤 함수에는 인자가 없는 것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괄호는 닫아야 됩니다. 이 행의 마지막, 즉 괄호를 닫은 뒤에는 콜론을 찍고 이렇게 땡땡이라고 써 있는 것을 콜론이라고 부르죠. 함수의 몸체는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코드 블록을 만들어 적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한 줄과 이 한 줄, 도합 두 줄로 이루어진 함수의 몸체가 있습니다. 인자는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함수에 전달하려는 데이터예요. 한 번 호출될 때 어떤 값들이 x, y, z에 담길 수 있고 그 이후에 또다시 호출될 때는 또 다른 값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즉, 반복해서 이용하려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두고 이것을 여러 번 호출함으로써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적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후에 코드를 고치려고 할 때에도 함수 내부만 고칠 수 있어서 유리해집니다. 그게 함수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개의 인자 x, y, z를 받아서 s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행하고, 즉 세 개의 수를 더해서 s에 담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덧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세 개의 문자열이 x, y, z의 인자로 주어진다면 s는 세 문자열을 병합한 새로운 문자열이 되고 그것이 반환될 거예요. 자, 함수의 호출에 있어서는 함수의 이름을 적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func라고 적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려는지를 표현하고 괄호를 열어서 이 함수에 전달하려는 인자들을 나열합니다. 함수 func는 그 정의에 의해서 세 개의 인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각 3, 2, 6을 인자로 해서 호출합니다. 이 호출을 만나면 파이썬은 func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찾아서 그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 코드가 실행될 때는 x, y, z의 값은 각각 인자에 주어진 순서대로 3, 2, 6의 값이 대입된 채 함수의 몸체가 실행됩니다. 즉 x는 3, y는 2, z는 6이 대입된 채 함수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은 3 더하기 2 더하기 6,
이라서 11이 될 거고 s라는 변수에 11의 값이 대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return을 만나게 되면 함수의 실행은 종료되고 다시 함수를 호출했던 쪽으로 프로그램 실행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함수는 s의 값을 즉 여기서는 11을 호출한 쪽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호출한 쪽을 보면 이 함수의 실행에 의해서 반환된 값을 x라는 변수에 대입하고 있는데 그 결과 x에는 11의 값이 대입됩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가 값을 반환, 즉 return하면 함수의 호출문은 즉 func 괄호 3, 2, 6 괄호 닫은 여기까지는 표현식이 되는데 함수의 결과 return 값이 이 표현식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x라고 하면 당연히 x의 값이 11이니까 그 결과는 11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찬찬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 a, b, c를 인자로 받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무엇을 반환하는 함수 getMid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정의해야 하므로 우선 def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뒤에 함수의 이름을 적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을 get 밑줄 mid라고 하기로 했으니 def get 밑줄 mid 하고 괄호를 엽니다. 괄호 안에는 함수가 받아들일 인자를 나열하는데 그 이름은 변수 이름처럼 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각각 a, b, c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은 함수의 인자는 3개이고 각각 a, b, c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뭔가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했으니 반환하는 함수 getMid를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return문을 이용해서 뭔가 반환하도록 코드를 작성하게 될 텐데 반환하려는 값을 계산하려는 코드는 return보다 앞에 써서 실행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수 a, b, c를 인자로 받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수, 가장 크지도 가장 작지도 않은 수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데에는 조건문을 이용하죠. 조건문은 제6강에서 등장했습니다만 if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A가 크기 순서대로 가운데인 경우의 조건은 A가 B보다는 작고 C보다는 크거나 아니면 A가 C보다는 작고 B보다는 크면 이때는 A가 가운데에 있을 거예요. 자, A가 5, B가 3, C가 6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5가 3보다 작으냐 에서 작지 않아요. 그러면 AND 뒤에는 볼 것도 없고 왼쪽 괄호의 내용은 거짓입니다. 오른쪽 괄호를 볼까요? 5가 6보다 작으냐? 참입니다. 5가 3보다 크냐? 참입니다. 따라서 참과 참이 AND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른쪽 괄호 전체의 내용은 참이 되고 왼쪽 괄호와 오른쪽 괄호가 or라는 연산자로 묶여 있어요. 이럴 때는 or는 어느 한쪽만 참이면 참이 되므로 이 전체 조건식의 결과는 참이 됩니다. A가 5, B가 3, C가 6인 경우에 이럴 때에는 A를 리턴하면 됩니다. 3, 5, 6의 세 수 중에 중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것은 5고 그때 A의 값이 5이므로 이걸 리턴하면 되고 나머지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A, B, C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비슷한 식으로 표현하는 조건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식에는 AND와 OR라는 논리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논리 연산자는 제7강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만약 어떤 논리 연산자가 어떤 의미인지가 지금 AND와 OR의 0단어로부터 자명합니다만 잘 기억나지 않으면 제7강의 자료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5, B는 3, C는 6까지는 이미 코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 함수 getMid를 호출을 하고 이 인자에다가는 A, B, C 세 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출력하는 코드까지가 작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출력하는 내용이 문자열의 포매팅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동영상 강의랑 연습 문제에서 여태까지 많이 봐왔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 4강의 자료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줄에는 왼쪽에 X가 그려져 있어서 이게 에러임을 표시해 주고 있는데 왜 에러이냐면 get mid라는 것이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함수가 호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함수의 정의를 적어 보겠습니다. def라는 키워드를 쓰고 함수 이름을 적은 뒤에 인자를 받아들이는 나열을 하고 콜론을 씁니다. 그리고 들여써서 조건을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본 조건을 그대로 적어 볼게요. 만약에 A가 B보다는 작고 C보다는 크거나 또는 A가 C보다는 작은데 B보다는 크면 이때는 가운데 있는 수가 A이니까 A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고 B가 A보다 작으면서 C보다는 크거나 B가 C보다는 작고 A보다는 크면 이때는 가운데 있는 게 B니까 B를 리턴하고, 똑같은 형태로 C가 A보다 작고 B보다 크고 하거나 아니면 C가 B보다는 작은데 A보다는 크면 이때는 가운데 있는 게 C일 테니까 C를 리턴을 하는 식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인자가 어떻게 전달되냐면 이 호출문을 만났을 때 A는 위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서 A는 5, B는 3, C는 6일 거예요. 그러면 이 호출은 함수에다가 그 순서에 맞춰서 이 A, B, C가 이 A, B, C와 동일한 것은 그냥 우연입니다. 5, 3, 6이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통해서 판단을 한 뒤에 이걸 리턴하는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5가 나온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에서는 한 번만 호출되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여러 번 실행되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두면 같은 기능을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닐까요? 우선 코드가 알아보기가 어렵고 비슷한 모양새가 여러 번 등장하고 그래서 따라서 실수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라고 했으므로 이 코드가 실행 결과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만약 같은 수가 포함될 수 있다면 그때는 이 중에 어떠한 조건도 참이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리턴되지 않고 뭔가 의도하지 않은 오동작을 일으키게 되는데 코드를 바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B도 5로 하면 A와 값이 같아지는데 이때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눌러보겠습니다. 네, 오류가 생기네요. 이거는 어떠한 조건도 만족되지 않은 상황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A와 B와 C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정렬하고 그 가운데 거를 리턴을 해봅시다. 일단 지금 작성되어 있는 함수의 몸체는 지우고 L이라는 리스트를 만들되 이 L은 A와 B와 C를 담는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그런 뒤에 이 L이라는 리스트를 sort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죠. 정렬을 한 뒤에 이제 뭘 리턴해야 될까요? L의 두 번째 원소, 즉 인덱스 1이어야죠. 0을 처음으로 하니까 두 번째 걸 리턴할 때 L의 대괄호 1의 인덱스를 적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x는 5, 이번에는 5, 5, 6 세 개의 수에서 순서대로 들었을 때 가운데인 5를 찾아낼 수 있었네요. 아까처럼 다시 b는 3으로 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 경우에도 x는 5라는 출력이 나와서 우리가 예상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좀 기네요.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L과 하나의 문자열 S를 인자로 받아 리스트 L 내에 들어있는 문자열들 중 문자열 S를 포함하는 것들을 골라 새로운 리스트 X를 만들어 반환하는 함수 select strings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함수 select strings라는 함수를 만들라는 문제인데 이 함수는 리스트 L 그리고 문자열 S 두 개의 인자를 받아들일 것이고 이 함수가 동작해야 되는 요구 조건은 이 L로 주어진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들 중에 S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들을 골라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L이 A, B, C, D, X, Y, Z, B, C, C, D라는 4개의 문자열을 담은 리스트이고 S는 B, C 두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일 때 이 리스트 내에 B, C를 포함한 것들을 고르면 A, B, C, D와 B, C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골라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X를 반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되겠네요. 이 문제 또한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의 예를 보이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함수를 작성하라는 문제였으니까 우선은 먼저 함수를 정의하기로 합니다.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L과 하나의 문자열 S를 인자로 받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새로운 리스트 X를 만들어 반환하는 함수 select strings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으니 우선 우리는 select strings라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def라는 키워드를 쓴 뒤에 함수 이름인 select strings라는 이름을 적고 괄호를 열어서 두 개의 인자를 나열하고 괄호를 닫은 뒤에 콜론을 찍습니다. L이라는 인자와 S라는 인자, 도합 두 개의 인자를 받아들이는 select strings라는 이름의 함수예요. 그리고 나서 X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뭔가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담은 다음에 return X라고 해서 이 결과를 반환하면 되겠네요. 앞에서 본 세수 중에 크기 순서대로 했을 때 가운데 것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한데 이번 문제에서 요구된 것은 특정 문자열, 즉 인자로 주어진 S라는 문자열이 포함된 원소들을 리스트 L에서 골라내어 그것을 새 리스트 X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X에다가 알맞은 내용을 담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요. 자, 리스트로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골라내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 두 번째 문제, 즉 X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골라내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트 함축을 떠올려 보기로 합시다. 리스트 함축에서는 대괄호를 여닫고 그 안에 뭔가 내용을 적어서 해결을 하죠. t라는 변수가 이 변수 이름은 아무 것이나 써도 되지만 지난번에 t라고 했으니 여기서도 t라고 해봅시다. 이 t라는 변수가 리스트 L의 원소를 하나하나 가리키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t in L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변수 t를 이용해서 무엇을 새 리스트에 담을지를 지정하는 표현식을 그 앞에 for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쓰는데 여기에서는 리스트 L에서 골라낸 원소 t를 그대로 담기로 하므로 그냥 t로 적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 강의에 있었던 문제와 동일한 구조이네요. 마지막으로 if를 쓰고 그 뒤에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만 골라내기로 합니다. 그 결과는 리스트 함축에 의해서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리스트를 x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입하기로 합니다. 이 x는 앞장에서 보인 것처럼 함수에서 리턴하려는 변수죠.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여기 점점점 아직 작성하지 않은 어떤 조건에 맞는 원소들만을 L에서 골라서 그것을 x라는 이름의 새 리스트로 만든 문장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문자열 S를 포함하는 것들을 골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문자열의 포함 관계인데 제4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여기에서처럼 if s in t라고 적으면 리스트 함축이 일어날 때 t는 리스트 L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반복될 것이고
그 예로 L은 A, B, C, D, X, Y, Z, B, C, C, D의 4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일 때 처음에는 T가 A, B, C, D이고 두 번째에는 X, Y, Z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S는 B, C라면 첫 번째 T가 A, B, C, D였을 때 이 if의 조건식은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선택하고 두 번째 T가 X, Y, Z였을 때 B, C라는 문자열, 즉 S가 T라는 문자열, 즉 X, Y, Z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짓입니다. 따라서 X, Y, Z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T가 BC라는 문자열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S는 BC이므로 if S in T에서는 BC가 BC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if는 참이 되고 세 번째 원소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T가 CD일 때 S, 즉 BC를 이 문자열이 포함하지 않으므로 if가 거짓이 되고 이건 선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리스트 함축에서 만들어진 새 리스트는 X는 A, B, C, D 그리고 B, C 두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리스트 함축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리스트 함축이 꽤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문자열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in 이것은 특정 원소가 어떤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와 문자열은 닮아 있는 점이 많아요. 무언가를 나열한 거고 순서가 주어져 있고 인덱스, 슬라이스 등등도 다 비슷한 모양새로 적용이 되죠. 이런 비슷한 것들이 문자열과 리스트에 대해서는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또 들면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내는 것과 리스트의 길이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비슷하죠.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그건 앞 강의에서의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 C, D, X, Y, Z, B, C, C, D 4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 A가 주어져 있고 B라는 변수에는 B, C 두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담겨 있는 코드가 미리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elect strings라는 함수를 이 A와 B를 인자로 하여 호출하는 문장 그리고 그 결과로 반환된 값을 Y에 담아서 출력하는 데까지 이미 코드가 적혀 있네요. 따라서 이 사이에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게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럼 함수를 작성해 보면 우선 def를 이용해서 함수 이름과 인자의 나열을 적고 여기서 인자 첫 번째 인자는 L, 두 번째 인자는 S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인자는 이 호출문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인자인 LN은 A의 값 그러니까 A, B, C, D, X, Y, Z, B, C, C, D의 4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인자인 SN은 호출할 때 B를 전달했으니까 B, C 두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전달될 거예요. 그런 뒤에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 앞 페이지에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리스트 L에서 문자열 S를 포함하는 원소들만을 골라서 리스트 함축으로 새 리스트를 만들고 이것을 리턴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네, 결과로 A, B, C, D와 B, C 두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이 함수에 의해서 반환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리스트를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파이썬이 알아서 출력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적는 것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따옴표를 큰 따옴표가 아닌 작은 따옴표를 썼네요. 문자열 제4강에서 배웠습니다만 파이썬에서는 큰 따옴표를 이용하건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건 양쪽 다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이번에는 입력을 좀 수정해서 찾고자 포함되어 있는가를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C 한 글자짜리로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C를 포함한 3개의 문자열 A, B, C, D, B, C 그리고 C, D가 리스트로 만들어져서 반환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쉬운 연습 문제 2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함수, 우선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것의 핵심은 함수였어요. 제 5강에서 다룬 바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전달하려고 한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또 등장했나요? 조건문, if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이 참이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문장을 실행하는 조건문, 제 6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조건식을 쓸 때 논리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제 7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논리연산자들이 오늘 등장했죠. and라는 논리연산자와 or라는 논리연산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항도 확인을 해두시고 리스트 함축, 바로 지난주에 했던 리스트 함축, 파이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작성하는 예제를 2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함수는 반복해서 이용될 기능을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 덩어리를 여러 번 불러서 이용하기 위하여 쓰는 것인데 우선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이 이름의 함수는 인자를 몇 개 받는 함수다 라는 것을 파이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이용할 때에는 그 이름을 불러서 호출하면서 인자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각각 인자의 이름에는 변수의 데이터가 담기는 것과 동일하게 호출할 때 전달한 데이터가 대입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뭔가를 반환, 즉 리턴할 수 있습니다. return이라고 적고 반환할 데이터를 쓰면 호출한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반 실습 시간에 함수를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함수랑도 조금씩 더 친숙해지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